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우리가 기억했어야 할 이름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그 9번째 주인공은 거북선 제작의 조력자 나대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예전에 썼던 글이기 때문에 유튜브는 보통 글을 쓴 거에서 한 달 이상 좀 늦게 제가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컨텐츠 프리미엄을 작성할 때는 이태원의 참사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인이 된 154명에 대해서 추모를 하면서 글을 썼고요. 본인도 역시 꼰대라면 꼰대일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다른 사람의 삶과 가치관을 내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웃기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잡설은 생략하도록 하고, 좀 뒤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은 벌써 한 달하고도 한 반 정도의 시간이 흘렀죠. 그분들의 희생에 대해서 명복을 기원하고요. 유가족분들의 슬픔에도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여름에 한산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어요.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저도 역시 즐거운 마음으로 영화를 보았고요. 명량 때와 마찬가지로 흔히 말하는 우리가 국뽕이 느껴지는 참 좋은 영화였습니다. 게다가 명량에서 제가 좀 아쉬웠던 점이, 굳이 이순신 장군이 적선에 올라가 가지고 쌍칼을 휘두르면서 적을 베어 넘기는 이런 판타지적인 요소를 삽입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더 젊은 시절을 다루고 있는 한산에서는 뭐 그 정도의 내용도 없었고, 특히나 나대용이란 인물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어서 더 만족스러운 관람이 되었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거북선은 무척 존귀한 물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철갑선이란 과학적인 어떤 그런 가치를 빼고 나서더라도, 자,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의 수군을 물리치는데 정말 엄청나게 기여했다는 이 역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거북선은 우리 민족에게 굉장히 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죠. 나무위키에서 찾은 거북선의 이미지고요. 사실 거북선이라는 이름, 귀선이라고 하죠. 네, 이름은 태종 이방원 때부터 이미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임진강 나루를 지나다가 거북선이 외선으로 꾸민 배와 싸우는 모습을 보았다. 1413년 기록이고요. 거북선이 매우 견고하여 적선이 해치지를 못한다. 1415년에 조선왕조 실록에 실렸던 기록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180년 동안 거북선에 대한 기록은 등장하지 않았고요. 1592년, 즉 임진왜란이 벌어지던 임진년에 이르러서야 거북선에 사용할 돛배 29필을 받았다라고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0년 동안 이 거북선이라는 게 우리 역사에서 사라졌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북선의 포를 처음 발사한 날이 3월 27일이고요. 처음으로 전투에 참가한 것이 5월 29일인 사천해전이었다고 합니다. 왜군의 선발대인 고니시의 제1번대가 부산포에 첫 발을 내디딘 것이 4월 14일이었다고 하니까, 거북선을 만들어서 화포를 실험하자마자 바로 거의 실전에 투입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주인공다운 아슬아슬한 좀 그런 등장이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두산백과에서 찾은 거북선의 모습이고요. 이후 거북선이 보여준 다양한 업적은 여기서 제가 뭐 하나하나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 거북선의 탄생에 깊이 관여했던 나대용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나대용은요, 1556년 전라도 나주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1583년 묵과에 급제하면서 훈련원에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1591년 전라 좌수영의 군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이순신을 만나서 그 이순신 밑에서 감조 전선 출납군 병군 관 말이 좀 어려워요. 감조 전선 출납군 병군관으로 복무하게 되었는데 말은 좀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전선의 제작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임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군에 있었기 때문에 요즘으로 치면 해군이죠. 그래서 이 전선들을 전체적으로 제작도 하고 관리 감독하는 그런 업무를 맡았다라는 거죠. 일부 사람들은 이때 나대용이 거북선을 설계하고 제작까지 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어떤 사료에서도 그런 정확한 내용이 등장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아마도 김훈 작가의 소설 칼의 노래에서 나대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거북선을 만들었다라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진 게 아닌가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데, 물론 고증 작업을 거쳤겠지만 소설은 소설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야사에 따르면 약 20여 명이 거북선의 제작에 참여했는데 이들을 관리 감독한 인물이 바로 나대용이었다라는 야사의 기록은 있어요. 정사에는 이런 내용들이 없고요. 특히 전라 좌수영이 관할하는 좌수영, 순천부, 방답진 세 곳에서 제작되던 거북선 중에 좌수영의 거북선은 나대용의 관리 아래 만들어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어찌됐든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나대용 역시 좌수영의 5개 진지 중 하나인 발포의 지휘관이 되어서 옥포해전, 사천해전 등에서 왜군과 실제로 맞서 싸우기도 합니다. 사천해전에서는 왜군의 총탄에 맞아서 부상을 당하기도 했고 이후에도 당항포 해전에 참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무관이었다는 걸 또 입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나대용은 단순한 어떤 선박 기술자는 아니었다. 무관이었지만 선박을 만드는데도 관여해서 관리 감독을 할 만큼 선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광해군 시절 이덕흥이라는 사람이 상소문에 올렸던 귀갑선도라는 겁니다. 거북선을 나대용이 직접 설계하고 제작하였는지 이걸 우리가 확인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가 선박을 건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점은 확실하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친상으로 관직에서 물러나 3년상을 치르던 중에 아버지마저 돌아가셔서 6년의 시간을 보낸 뒤에 관직에 다시 복귀한 그는 창선을 만드는 일에 발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관직에서 물러났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 사람한테 뭘 시켰다? 창선이라는 배를 만드는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때 조선은 배에 태울 격군을 확보하지 못해서 전선의 숫자를 늘리기가 어려웠는데 나대용은 125명이 필요한 판옥선이나 거북선을 대신해서 42명의 격군만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창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 창선은 판옥선과 거북선의 장점을 취합한 것으로 몸통에 칼과 창을 빽빽하게 꽂아 만들었으면서도 가볍기 때문에 42명의 격군만으로도 훨씬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자, 이 격군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아래에서 그 당시 배는 기관, 증기기관으로 움직이거나 뭐 엔진의 힘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사람들이 노를 저어야 돼요. 그 노 젓는 군사들을 격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북선이나 판옥선은 약 125명 정도의 엄청난 숫자의 격군이 노를 막 저어야 됐는데 이 창선은 그 반도 안 되는 42명만이 노를 젓는데도 훨씬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획기적인 물건이었다, 배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광해군이 재위한 뒤에는 곤양 궁수를 거쳐서 남해의 현령으로 임명이 되는데, 이때에도 그는 쾌서선이라고 할 수 있는 해추선을 제작하게 됩니다. 이 해추선은 현재에도 일반적인 목선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현재에도 어떤 김이나 미역을 채취하는 데 쓰여서 채취선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다만 조선시대에는 목적에 따라서 해추선, 농토선, 토선, 해채선 등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이게 한겨레에서 연재했던 배목수 이야기에 실려 있던 해추선 모형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딱 보면 우리가 굉장히 다 잘 알고 있는 그 흔한 배의 모습이죠. 이걸 누가? 바로 나대용이 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업적을 계기로 나대용은 당상관의 제수가 될 수가 있었고요. 1612년 사망해서 고향인 나주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생가와 무덤은 현재 전라남도 기념물 26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에게 이순신, 이 거북선, 이 조합은 정말 너무나도 유명하죠. 그러나 그 중간에 선박 기술자이면서도 왜족과 용감하게 맞서 싸웠던 나대용이라는 장수가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라고 했을지는 몰라도 실제적으로 선박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이것을 실행했던 인물, 이게 바로 저는 나대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거북선을 타고 실제로 돌격대장 역할을 했던 이연량, 이기남, 박이량, 신여량, 이런 용맹무쌍한 장군들의 이름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말로 이번 시간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번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인물로 여러분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